불효자 중에 마마보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효자 중에 마마보이형 효자와 비마마보이형 효자가 있다. 이거 도파민 중독 결국 다. 처음에는 이제 업소에서 이제 일회성으로 이런 식이었다가 아예 연애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분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겁이 없어져요. 또 몇 번 해서 성공해 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한 친구들의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이혼합니다. 입니다. 요즘 이혼 상담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 남자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마마보이형 옛날부터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폭력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마마보이형이 부모와 분리가 안 된 유형이에요.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효자, 엄연히 효자랑은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르긴 한데 약간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효자 중에 마마보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효자 중에 마마보이형 효자와 비마마보이형 효자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온순하시면서도 싫은 소리 듣거나 이제 욕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이제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그게 있고 여자들이 좀 부러워하는 남편상에 효자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항상. 결정적으로 마마보이인가 아닌가는 중대한 문제를 부모님의 결정에 맡기는가 아닌가로 좀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자녀들이 어릴 때 육아에 관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가 지나쳐서 자녀를 영유를 보낸다거나 이런 거에도 어느 영유를 보내라 이렇게 뭐 시어머니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괜찮은 거냐 뭐 이런 거부터 남편 선에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건 부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이제 끌려가는 경우에 큰 문제로 나중에 확장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와이프한테도 잘하려다가 중간에 힘들어하는 남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실에서. 폭삭 속았수다에 아이유 첫 번째 남자친구가 이런 거에 전형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이 남편분들 중에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보면 그 남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부모님의 문제인 거거든요. 부모님이 권력 관계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부 관계에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트러블들을 일으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이 계속 되다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독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죠. 술, 도박 이런 것부터 바람도 중독이다. 그것도 진짜 상당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이거 도파민 중독 결국 다 뭐 도박, 술, 여자 이런 거 다 빠져들면 정신 못 차리고 제 이혼 사유 중에는 꽤 신경 쓰일 정도로 많았던 게 사업 중독인 남편. 뭐만 하면 일 벌려서 망하고 오고 이런 집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독 문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참 힘든 부분이 처음엔 당연히 뭐 갈등 관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실수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분이 응원을 해주고 해결을 해준다던가 해서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고 또 결국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음번엔 좀 더 큰 사고를 치고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도는 확실히 중독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외도는 지속적 반복적인 경향을 확실히 상당 부분 띠는 것 같아서 상담 오시면 저는 어지간하면 그분이 좀 상심을 하시겠지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하라 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지간하면 거의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도파민 중독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강도도 점점 강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업소에서 이제 일회성으로 이런 식이었다가 아예 연애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분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겁이 없어져요. 또 몇 번 해서 성공해 보면 오히려 걸렸는데 용서를 하고 넘어간 것도 악영향을 끼쳐서 이게 반드시 이혼을 상대방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게 돼서 더 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폭력
부족도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점 것도, 위험해지죠. 예. 다른 거는 또 한두 번 봐줘도 이거는 참 봐주기도 힘들고 한 번만 드러나면 바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결국 이제 분노한 상황에서 그걸 화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사람을 때린다는 거는 이례적인 실수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가까운 가족을 때린다는 거는 1회에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비상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유형이 자기 객관화 부족.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앞의 사례들에도 조금씩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앞에 세 개는 자기도 잘못한 건 알거든요. 여기에 걸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해결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나는 완전히 잘못이 없다는 전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문제들이랑 뭔가 엮여 있어가지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같으면은 당연히 승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걸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남이 보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혼 소송 가면 뭐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조사에서 많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은 남성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이시던 여성분이시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혼인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이라면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바!